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소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에 얼굴이 푸석푸석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다음 주부터 지금 개발론 들어가니까 이번 주에는 금융론 좀 싹 정리해 드려야 되니까 자, 밀린 숙제 저 또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한 방식의 비교입니다. 상한 방식의 비교. 상한 방식의 비교는 요령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요령 중심으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간다. 자, 상한 방식을 비교하세요. 이 문제가 쥐약 같은 문제죠. 우리 공부 처음 하시는 분에게는. 그럼 요령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세 가지 방식이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체증식 상한 방식.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기준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이 딱 기준이에요. 이게 전통적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방식이니까. 이 기준에 빗대서 차입자가 원리금 균등으로 갚는 것보다 빚을 좀 빠르게 갚을 수는 없겠니? 빚을 좀 빠르게 갚고자 할 때가 있고, 또는 빚을 좀 천천히 갚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원금을 빠르게 갚는 방식이 뭐냐? 이게 원금 균등이야. 그러니까 원금 균등 방식은 처음부터 빚을 좀 빠르게 갚겠다라고 만들어진 방식이고, 체증식은 초반에는 적게 내고 후반에 점점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빚을 좀 천천히 갚겠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금 균등은 어떤 특징이 있느니, 기초부터 빚을 빠르게 갚겠다. 기초부터 빚을 빠르게 갚겠다. 그 다음에 체증식은 기초부터 빚을 좀 천천히 갚겠습니다. 이 차이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게 강의 노트 88페이지에 있어요. 강의 노트 페이지를 꼭 찍어줘야겠어요. 어저께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판 판매한 부수 나왔던데, 와, 이거 강의 노트가 저희 10,000권이 넘게 팔렸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강의 노트 잘 찍어 드릴게요. 저한테 이 강의 노트가 얇아서, 그렇죠. 이게 공부하기 편하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아무튼 다 들어가 있다. 자,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하단에 있는 겁니다. 자, 기초 원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잘 봐요. 질문이. 자, 연 상환한다 그러면 10년 동안 연 상환합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갖다 줘요? 달마다 갖다 주잖아요, 달마다. 그러니까 달마다 매달 뭔가 갖다 주고 있는데, 기초니까 초반이에요, 초반. 1년, 2년 안에 이 기초에 갖다 주는 원금의 크기가 세 가지 방식에서 누가 제일 많고 누가 제일 적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비교예요, 비교. 그러면 일단 원리금 균등을 할 필요가 없어. 왜? 기준이야. 그러니까 항상 가운데야. 가운데. 요놈보다 많거나 요놈보다 적거나. 이 기준이니까요. 그런데 무엇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원금 균등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실수가 적어요. 왜? 이해하기 쉬우니까.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럼 보셔. 자, 기초에 원금을 가장 많이 갖다 내는 방식이 뭐냐? 빚을 빠르게 갚는 원금 균등이겠죠. 그 다음에 저당 지불액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전체를 의미하는데, 기초에 원금을 많이 갖다 준다면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전체도 당연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핵심이에요. 원금 균등은 기초부터 빚을 많이 빠르게 갖다 낸다. 따라서 기초에 은행에 갖다 주는 돈 전체 저당 지불액도 가장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잔금. 잔금은 원금을 털어내고 난 나머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빚을 빠르게 털어내니까 남아있는 잔금은 가장 적어 불어. 이게 꼬랑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잘 물어보는 게 여기 있죠. 누적, 이자. 그러니까 대출기간 전체, 10년이면 10년 전체에 갖다 바치는 이자 총액을 말해요. 그러면 간단하죠. 원금 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은 들지만 전체적으로 갖다 내는 이자는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다가 체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느냐? 원금 균등으로 암기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제가 2번을 암기해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기초에 원금을 누가 가장 많이 갖다 냅니까? 그러면 원금 균등은 기초부터 빚을 빠르게 갚으려는 방식이다. 그래서 가장 기초에 내는 원금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원금이 많으면 은행에 갖다 바치는 전체 돈 저당 지불액도 가장 많고, 그리고 원금 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고자 만든 방식이니까, 자, 빚을 털고 남은 잔금은 항상 얘가 적은 거예요. 빚을 빠르게 갚으니까. 그리고 빚을 빠르게 갚으니까 힘은 들어. 그러나 전체적으로 은행에 갖다 내는 누적 이자는 가장 적다. 이렇게 한번 암기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자, 8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제가 2가지 박스를 넣어놨어요. 암기하고 시험에서 어떻게 풀지 요령. 그럼 요놈은 암기야. 암기. 여기 보면 제가 원금 균등으로 딱 이렇게 해놨잖아요. 항상 시험에는 원금 균등으로 암기하는 게 유리하니까 원금 균등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들어간다. 자, 상환 초기에 원금의 크기,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의 크기는 누가 제일 많나요? 원금을 빠르게 갚는 원금 균등이 가장 많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환 초기에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전체는 어떻게 되나요? 원금을 가장 많이 갖다 내는 원금 균등이 가장 많다.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상환 초기에 대출 잔금, 은행에 원금을 갚고 난 대출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원금 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으니까 대출 잔금은 가장 적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적다. 자, 또 봐요. 상환기간 전체의 총 누적 이자액, 이게 은행에 갖다 바치는 총 누적 이자액은 어떠나요? 원금 균등이 빚을 빠르게 갚으니까 힘은 들지만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는 가장 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질문이 많은데, 총 누적 원리금은 총 누적 원금의 총 누적 이자예요. 뭐 시험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제가 이번 강의는 뺐습니다만, 누적 원금에다가 누적 이자를 합친 건데 주의할 게 있어요. 누적 원금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을 누적시키면 얘는 항상 대출 금액이랑 또이또이가 돼야 돼요. 대출 금액이랑.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상환 방식을 선택하든지 1억을 빌렸으면, 대출을 1억을 빌렸으면 차입자가 낸 원금을 누적시키면 무조건 대출 금액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적 원금은 비교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적 이자액의 크기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누적 원리금의 크기가 어떻게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논점은 똑같아. 누적 원금은 항상 동일한 거니까 누적 이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가장 적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는 말이야. 자,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4가지 질문을 강의 노트에 넣어놓은 건데,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잘 보셔. 초기에 불이백이 물어봤어. 초기에 불이백을 물어봤구나.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전체죠. 그런데 항상 비교 방식이 어려운 건 무엇이 무엇보다 많다냐, 무엇이 무엇보다 적다냐, 무엇이 무엇보다 자꾸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게 출제자의 표현을 적어놔야 돼요.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돼 있어. 그리고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많다고 돼 있으니까 출제자는 요렇게 지금 우리에게 꺽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꺽쇠로 딱 표시해 놓으면 이제 더 이상 뒷문장 읽어볼 필요가 없고 뭐만 해주면 돼. 비교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요 놈과 요 놈을 비교만 해주면 돼요. 근데 비교를 할 때는 항상 무엇으로 비교하더라? 원금 균등으로. 우리가 원금 균등으로 암기를 했으니까. 그럼 보자고요. 원금 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는다. 그러니까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이 초기에 많다. 이 많다고 돼 있어요? 많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놈 옳은 지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한 번 더 해보죠. 표현은 다르지만 저당 지불액 역시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전체죠. 자, 저당 지불액은 원리금 균등이 이게 주어져 적다라고 돼 있으니까 출제자가 이번에는 이렇게 꺽쇠를 준 거죠. 꺽쇠를. 그럼 나는 뭘로? 원금 균등을 찾아. 이렇게.
그래서 원금 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지. 그러니까 은행에 갖다 바치는 저당 지불액은 가장 많지. 봐봐요. 꺽쇠가 이쪽으로 많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옳은 지문이야. 자,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지문이 좀 길죠. 대출기간 초기에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될 저당 잔금. 잔금의 크기를 물었구나. 이렇게. 그리고 원리금 균등 방식이 끝에 원금 균등보다 많다고 돼 있으니까 출자자는 이렇게 준 거예요. 출자는 이렇게 꺽쇠를 준 거예요. 그럼 나는 원금 균등을 딱 찾고 원금 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는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잔금은 가장 적다. 이게 암기 코드가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적다고 출자자가 적구만. 옳은 지문이구만. 이렇게 해결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적이자를 물어봤어요. 누적이자. 자,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에 비해 누적이자가 보다 많다라고 돼 있으니까 출제자가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원금 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는다. 따라서 힘은 들지만 전체적인 이자는 가장 적다. 이게 떠오르면 출제자가 준 꺽쇠가 맞았구나. 이렇게 해결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습니까? 반복해 주십시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